최순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예.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예.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웬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걸성걸성거리고요.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런 한 2년은 떨어졌어요. 얘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그렇게 얘기한 거 울었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저는 이제 두 사람 말중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영향. 아니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재판보다 조금씩 자백한다면 맨날 우는 거죠 그냥.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이 정도 안 해. 웃기도 해요 또. 가끔. 웃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10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가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추가 띄우든가. 네. 최순실 씨가 오후 재판이 2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추출해서 얘기했던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글로 전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아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아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전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승마 지원을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승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수치인 분명히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 기습 출석 이후에 이경재 변호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유라 씨가 갑자기 검찰 특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변호인 측에 전혀 얘기도 없이 출석했기 때문에 우선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그렇겠죠. 있고요. 네.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 이 피의자 신분인 이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는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네. 지켜줄 수 있는 의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굳이 미승빌딩까지 찾아가서 정유라 씨한테 만나달라. 네. 아직도 너는 우리가 변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린 그렇게 거라도 얘기한 거 그렇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유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중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아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을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뭐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1도 영향 아니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아, 재판보다 더 조금씩 짜증날 수 있어요. 자백한다면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이 정도 안 웃기도 해 또. 가끔. 웃기도 해. 예.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친해 10월 될까라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가 만료 아니에요. 그게 중간에 오래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네.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 한 2년은 떨어졌어요. 얘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쇼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예.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뭐.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가죠. 추가 띄우든가. 네. 최순실 씨가 오후 재판이 2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예.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예.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웬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걸성거리고요.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최순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